안녕하세요. K입니다. 질병 진행의 7가지 단계. 나는 이 책의 목적인 질병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경고음을 보내는 질병의 7단계에 대해 얘기할 것이다. 건강한 상태에서 질병의 7단계를 단순화해 보았다. 당신은 왼쪽에 있는 건강한 상태를 평생 유지하기 원할 것이다. 그런데 건강한 상태를 지나서 질병 발생의 7단계 중 앞에 6차례 단계를 지나는 동안 당신의 몸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낼 것이다. 이때 그 경고음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충분하고도 여유롭게 당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고 경고음을 무시한 결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하게 될 내용들은 짜증, 분노, 통증으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것이고 나아가 당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이다.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되리라고 감히 단언한다.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질병은 결코 살금살금 몰래 다가와서 갑자기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질병은 그런 식으로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질병은 당신이 당신의 몸을 오랫동안 학대하고 무시한 결과로 발생한다. 1단계부터 7단계, 암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7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에서도 당신은 질병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어떤 단계에서도 기침, 통증과 같은 신체의 경고음을 일제히 끝낼 수 있다. 그 경고음은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변화시키라는 몸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질병의 7단계와 경고음에 귀를 기울이고 몸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당신이 해야 한다. 약물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몇 년, 때론 몇십 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1단계, 무기력증. 질병의 첫 번째 단계는 무기력증이다. 무기력증을 뜻하는 영어 enervation이라는 말은 에너지에서 파생된 단어다. 에너지는 인생의 필수 요소다. 인간의 모든 몸 상태는 몸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 결정된다. 무기력증은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해야 할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무기력증이 발생하면 몸은 즉각 스스로를 치료해서 아주 작은 에너지라도 끌어올리려는 시도를 한다. 몸의 모든 기능이 작동해서 몸을 수리하게 되는데 신진대사 과정, 바로 음식을 흡수해서 소화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독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진입한다. 인간의 몸에 들어온 70톤에서 발생한 독소들을 제거한다. 모든 음식에는 나름대로 독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에 독소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다. 문제는 몸이 제거할 수 있는 독소의 양보다 몸으로 들어오는 독소의 양이 더 많아질 때 발생한다. 모든 독소들은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제거되는데 독소가 너무 많으면 고갈된 에너지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에너지는 수면과 휴식을 통해서 다시 복구가 된다. 그렇다면 에너지가 고갈되어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첫 번째 경고음은 무엇일까? 낮 시간의 경우 몸의 움직임이 둔해지고 쉽게 피곤함을 느끼는 상태이고 밤 시간의 경우 몸을 자주 뒤척이며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상태가 된다. 이러한 경고음이 몸에 사인을 주게 되면 짜증이나 신경질과 같은 정신적인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를 바로 잡으려는 쪽으로 몸이 작동한다. 이때 맨 처음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이 바로 식욕부진이다. 식욕부진이 가장 먼저 오는 이유는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키는 데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남아있는 작은 에너지로 즉각 치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 몸이 현명한 지적 작용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음식에 대한 욕구를 줄여서 소화 기능에 쓰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해야만 무기력증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몸의 회복 기능인가. 이 아름다운 몸의 회복 기능인 식욕부진은 질병의 첫 번째 단계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에서 나타난다. 2단계, 독혈증. 독혈증은 중독 또는 자가 중독이라고도 불린다.
미처 제거되지 못한 잔여 독소들이 혈관 및 임파선, 그리고 신체의 각 조직에 다량 침투했을 때 발생한다. 우리의 몸은 급박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한 후에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심하게 일을 했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휴식과 수면이 부족해서 피곤함이 극에 달할 경우, 바로 이때 잔여 독소들이 스며들어서 질병의 다음 단계, 즉 2단계로 발전한다. 이때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은 질병의 2단계에서도 발견되지만 각 질병의 각 단계마다 또다시 나타난다. 우리 몸은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이 2단계에서 독소를 밖으로 밀어내려는 확연한 증상, 그것은 바로 인간의 몸이 스스로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작동하는 엄청난 자가치유법이다. 이 위대한 인간의 자가치료법은 바로 고열이다. fever. 나는 고열이 우리 몸을 질병에서 탈출시켜주는 중요한 현상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그런데 고열이 나면 평범한 인간은 결국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일쑤다. 약물을 몸에 투입한다. 고열은 우리의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공포, 적 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악마로 과잉 대접을 받기 일쑤다. 고열은 사실 우리 몸의 방어 작용이다. 가령 몸속에 독소가 지나치게 많이 축적될 경우 우리 몸은 즉각 신진대사 기능에 명령을 내린다. 가능한 열을 높이 올려서 몸속의 독소를 몸 밖으로 뱉어내라는 명령 말이다. 이 모든 것은 몸의 체온 조절 기능을 맡은 뇌 속의 시상하부에 의해 완벽하게 통제된다. 신진대사 기능은 크게 두 가지, 영양소의 흡수와 독소의 배출이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런데 인체의 배출 능력을 넘어서는 독소가 축적되면 이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몸의 온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의 몸은 고열과 같은 특별한 치료법 없이도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다. 바로 평상시에 몸의 온도를 높이는 일이다. 열을 발생시켜 독소를 잘게 녹여 액체 상태로 만든 다음 혈관으로 스며들게 한다. 이 액체 상태의 독소들을 인체의 배출기관, 장, 방광, 폐, 피부로 이동시킨 다음 몸 밖으로 배출해버리면 끝나는 것이다. 와, 그러니까 소변, 대변, 땀으로 배출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평소에도 소변, 대변, 땀을 흘리는 운동, 이게 독소 배출을 위한 아주 중요한 활동들이었던 거죠. 고열은 몸이 스스로 자가치유하는 인체의 지혜로운 메커니즘이다. 온도 조절 기능은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의 하나다. 이 메커니즘은 몸에서 시작해서 몸에 의해 조절되며 아주 세심하고도 지혜롭게 맨 먼저 작동되는 인체의 방어 기능이다. 그래서 고열은 인체의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동한다. 당신은 항생제의 원래 뜻을 알고 있는가? 항생제 antibiotic, 바로 생명 바이오틱의 반대, anti 한다는 뜻이다. 생명이 안티네요. 몸에 열이 난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라. 고열은 인체의 치료 기능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점을 확신하기 바란다. 당신이 지금 열이 심하다면 현재의 몸 상태가 2단계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짧은 시간 후에 사라질 것도 확신할 수 있다. 아주 가벼운 음식, 과일이나 과일 주스 정도, 또는 물을 마시면 된다. 조용히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된다. 일체의 간섭도 없이 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다. 당신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절대 식욕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 마구 운동하러 가고 싶지 않을 건데요. 그렇다 당신의 몸이 원하는 대로 행하라. 당신의 몸은 분명히 휴식을 취하라거나 물을 마시라거나 잠을 자라고 명령할 것이다. 그렇게 하라. 고열이 당신을 치료하는 동안 몸의 명령에 복종하라. 치료가 끝나면 몸은 저절로 살아날 것이다. 인류는 700만 년 동안 그렇게 스스로를 치료해 왔다. 3단계 과민 증상. 3단계의 과민 증상은 훨씬 더 두드러지는 증상이 나타난다. 당신의 신체 안에 독성의 수준이 아주 높다는 것을 더욱더 경고하기 위해서 질병의 3단계가 설계되었다. 좀 더 구체적이고도 확실하게 범인을 제거하겠다는 몸 안의 강력한 신호음이다. 과민 증상은 독성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는 방어 메커니즘일 뿐 아니라 더 이상 독성 물질이 쌓이지 못하도록
인체 내부를 더 활발하게 가속도를 올려서 치료하는 행위다. 가장 대표적인 과민 증상은 설사를 위해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다. 오래 참을 수가 없게 화장실로 가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 장과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만큼 몸속의 독소와 쓰레기를 처분하는 방법이 있을까? 몸속의 다른 곳에 얼마간의 독소가 숨어 있다고 해도 소변과 대변만큼 확실한 처리 방법은 없다는 말이다.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배변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때로는 배변이 음식 섭취보다 더 중요한 때도 있다. 또 과민 증상이 만들어내는 증상들은 생활 주변에 널려 있다.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과민 증상은 가려움증이다. 피부는 인체의 가장 큰 기관일 뿐만 아니라 독소의 배출 기관이다. 무려 40억 개의 피부 구멍에서 독소를 정기적으로 자유롭게 배출한다. 이 구멍들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다. 만일 지금 당신 피부의 어느 쪽이 가렵다면 독소가 그곳을 통해 나가고 있다는 증명이 되는 셈이다. 당신이 손가락으로 그곳을 긁었다면 그렇게 함으로써 독소의 배출을 더 쉽게 하려는 자연스러운 행위다. 내부의 독소들이 피부 표면에 도달하게 되면 그곳의 피부가 민감하게 된다. 3단계 또한 아주 심할 정도로 고통스럽지는 않지만 주의력을 분산시켜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 가려움증이 그리 심하지 않다면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속이 메스껍거나 짜증이 나기도 한다. 과민 증상의 다른 형태는 콧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제심을 잃고 흥분하기도 한다. 만일 당신이 평상시와 다르게 마음이 급해지고 쉽게 화를 낸다면 그것도 3단계의 증상이다. 몸에 독소가 가득하면 몸 상태가 예민해지고 과민 증상이 나타난다. 한 실험에 의하면 몸에 독소가 가득하면 눈물샘을 자극해서 눈물이 자주 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밝히기도 했다. 마음이 약해서 눈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몸속에 독소가 많을 때 슬픈 장면이 기폭제가 되어 눈물이 많아지는 것이다. 제 남편이 슬픈 영화 보면서 펑펑 우는 장면이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나오네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실수록 펑펑 우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감정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을 수도 있지만 감정만큼 독소도 눈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펑펑 울다 잠든 경험, 누구나 한 번씩 있을 것이다. 근데 울고 난 다음에 잠에서 깨어난 그때 기분을 당신은 기억하는가? 언제 그랬냐는 듯 하늘은 청명하고 마음은 다시 밝아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20대 초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술을 마셔본 경험이 2-3번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펑펑 우는 거예요. 술을 마시면. 500cc 마셨는데. 그 이유를 이제 알았네요. 제 몸에서 술이라는 독한 독소를 배출하려는 강력한 방어 기능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슬플 때, 힘들 때 펑펑 울고 푹 잠이 들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개운해지잖아요. 그게 바로 마음의 독소를 다 배출했던 거였죠. 그래서 제 마음이 굉장히 건강했었거든요. 결국 눈물도 감정이라는 독소, 또 외부에서 몸 안으로 들어온 물리적인 독소, 그런 독소 배출의 방어 기능이었던 거네요.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독소를 배출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인간의 몸은 때로 이처럼 아주 단순하다. 또 몸의 한쪽이 묵직하게 조여온다거나 또 두통이 자주 온다거나 잠이 잘 안 온다거나 잠을 깊게 못 자는 것들도 과민 증상의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과민 증상들은 모두 살이 찌게 하는 원인들이다. 체중을 불린다는 말이다. 스트레스 같은 감정의 요소가 결국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네요. 예전에 K독서대학 초창기에 읽었던 책 중에서 생각은 물질이 된다. 감정도 물질이 된다. 이런 것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딱 생각나네요. 또 혀에 설태가 낀다거나 숨이 거칠어지기도 하고 몸에서 냄새가 나거나 얼굴이 누르스름하게 변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긴다. 여자의 경우 생리가 불규칙해지고 생리량이 많아진다. 이런 것들은 다 과민 증상에 의한 건데 과민 증상, 바로 스트레스가 과도한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된 거죠.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 줄도 모른 채 몇 년을 흘려보내기도 한다. 이런 불편함 정도는 그리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법이라서 대부분 불편함과의 동거를 선택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기력증, 독혈증, 과민 증상이 오랫동안 무시되어 몸에 자리를 잡게 되면 더 지독한 놈이 서서히 몸을 공략하기 시작한다. 결국 필연적으로 4단계로 진입한다는 말이다. 4단계 염증. 염증이란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자가치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다. 4단계가 발생하면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다. 가장 뚜렷한 증세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바로 통증이다. 통증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계획도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통증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통증은 당신의 친구다. 통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은 당신의 인생을 평생 질병 없이 사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통증이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마라는 몸의 명령이다. 당신은 통증을 온전히 이해해야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한다. 예를 들어 뜨거운 것에 손이 닿았을 때, 또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을 베었을 때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통증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경고음인 것이다. 우리 몸의 가장 효과적인 경고음이다. 당신이 더 큰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더 이상 계속되면 더 큰 일이 일어난다는 경고를 위해 통증이 설계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상식적인 사실을 교육받고 자라지 못했다. 통증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자가치료를 한다는 증거다. 더 심각하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독성 물질들을 제거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다. 통증은 당신의 한가한 시선을 집중시키는 우리 몸의 지혜롭고 적극적인 수단이다.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은 몸속의 독소가 인체의 특별한 장소나 기관에 지나치게 침투해 있으므로 사력을 다해서 독소를 제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독소 물질이 인체의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과민 증상이 생긴 다음 그것이 더 발전하면 피부염, 간염, 관절염, 대장염 등등 과민 증상 다음에 염증으로 간다는 거죠. 이 4단계는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7단계 중에서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시점에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질병의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빠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몸의 신호를 놓치고 몸의 독소가 더 증가하면 다음 단계로 발전한다. 5단계 궤양. 피부나 점막이 헐어서 상처가 난 상태를 궤양이라 부른다. 질병의 5단계는 세포와 조직의 상당한 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독소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었을 경우에 나타난다. 조직들이 신경세포를 건드리기 때문에 종종 아주 심하게 고통스럽다. 신체 내부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궤양이 위궤양이다. 위 점막에 생긴 손상이 번져 근육층까지 헐어버린 상태를 말한다. 우리 몸은 궤양을 이용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 어느 순간 독소의 수준이 충분히 낮아지면 궤양은 스스로 사라진다. 당신이 몸 스스로 치유하도록 도와주지 않고 약물을 사용하여 오직 증상만을 제거하려고 한다면 무시무시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 6단계 경화증. 흉터 또한 경화증의 한 형태다. 경화증이란 조직이 딱딱해졌다는 말이다. 궤양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곳에 무언가 다른 조직이 뭉쳐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렇게 어떤 조직이 경화되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 건강한 몸을 위협하는 독성 물질들이 주머니 속에 돌돌 말려 들어가서 포장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 그렇다, 격리다. 독성 물질들을 한 곳에 격리시켜 몸속의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몸의 안간 힘이라는 말이다. 종양의 형태를 보이는 이 주머니는 종종 암으로 잘못 진단되기도 한다. 경화증은 우리 몸이 현재 세포의 조정을 받고 있는 마지막 단계라는 점에서 공포가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단계에서 당신이 이를 무시하고 몸을 더 학대하는 행위를 한다면 그렇다, 당신의 세포가 미쳐버리는 상태가 된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음식과 환경을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세포들은 삶을 포기하고 미쳐버려서 기생충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는 말이다. 계속해서 불건전한 생활을 하고 헛된 음식을 먹고 독성 가득한 약물을 몸에 퍼붓는다면 마침내 세포들은 본래 타고난 고유의 유전적인 생활을 변형시켜서
난폭해지고 미쳐버리게 된다. 세포가 난폭해지고 미쳐버리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암이라 부른다. 7단계 암. 질병이 진화해서 마지막 단계에 멈춘 것이 바로 암이다. 그러나 암이 발생한 원인이 숨어서 계속된다면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된다. 이 단계에서 신체는 매우 허약해진다. 세포들은 더 이상 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미쳐버려서 아주 야성적으로 변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러나 당신이 아무리 험악한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식이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 암은 체포될 수 있고 건강은 옛날처럼 회복될 수 있다. 당신이 아주 집중해서 열심히 실천하기만 하면 된다. 이 책의 목적이 평생 질병 없이 사는 법이라고 밝혔는데 어쩌면 이 7단계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법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7단계에 이르기까지 몸을 방치해서 암에 걸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며 새 생명, 새 인생을 주게 될 동지이며 미쳐버린 세포로부터 당신을 구해줄 여신은 누구일까? 바로 당신의 몸이다. 단 한치의 의심도 하지 마시라. 당신을 구해줄 여신은 바로 당신의 몸이다. 인간의 모든 기관들은 모두 신성하고 중요하며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를 보호한다. 물론 어떤 기관이 치료가 필요할 경우 다른 기관은 집중해서 도우려고 노력한다. 서로를 기꺼이 돕는다. 가슴, 신장, 심장, 폐, 치아, 피부, 위장 등은 서로를 기꺼이 돕는다. 다른 기관이 상처를 받으면 자신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로 가족처럼 돕는다. 1단계부터 6단계를 통해서 우리 몸은 불편함이라는 경고음을 계속 보낸다. 만일 당신이 경고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대체하면 경고음은 즉시 멈추고 불편함도 사라진다. 만일 당신이 경고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동안 해왔던 부적절한 개인 행동을 하면 당신의 몸은 다음 단계로 진화한다. 통증이 계속되고 몸은 더 긴장하게 된다. 우리 몸은 당신에게 변화하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악화된다는 경고음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건강하다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다. 우리 몸은 항상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죽도록 설계되어 있다. 건강한 상태는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의 권리다. 특별하게 이상한 상태가 질병이라는 말이다. 만일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경고음이 울린다면 그것은 건강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최고의 환경을 당신이 마련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당신이 여기에서 불건전한 생활 습관을 버리게 되면 질병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경고음은 멈추고 통증도 사라질 것이다.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다시 회복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 온갖 경고음을 무시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고 독소들이 계속해서 누적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마지막에는 세포가 미쳐버리는 현상, 즉 암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다. 와, 이렇게 해서 건강한 상태에서부터 질병이 진행되는 7단계, 이 단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죠. 황성수 전문의는 이렇게 추천했었는데요. 의학을 넘어 철학의 수준으로 차원을 높였다. 와, 여기까지만 읽어도 정말 의학을 넘어 철학의 수준이라는 것. 이 질병의 단계만 봐도 의학을 넘어 철학의 수준이라는 것. 그것을 의학적이자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네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건강한 상태를 계속해서 회복하려는 우리의 몸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친구, 가장 최고의 친구는 바로 우리의 몸이었던 거죠. 이렇게 온갖 시스템을 다 돌아가게 해서 우리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 결국 K독서대학이 나아갈 방향인 것 같습니다. 만병을 예방하고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